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한 권을 실시간으로 뜯어먹는 책팅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은요. 핵심을 꿰뚫는 단순화의 힘, 2 곱하기 2 매트릭스라는 책이에요. 원래 이 책 제목에 사고법이란 말은 없는데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게 좀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매트릭스 사고법이요. 굉장히 사고를 선명하게 해주고 우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사고법이에요. 자, 오늘 그것이 어떤 건지 하나씩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매거진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정리한 1인 지식 창업의 4가지 유형입니다. 자, 요게 바로 전형적인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예시거든요. 자, 보세요. 1인 지식 창업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콘텐츠를 한다. 일반적인 강의죠. 내가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 이 강독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독형 모델입니다. 남이 내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 제휴형 모델. 남이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 나는 연결만 시켜준다.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 매트리스 구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2 곱하기 2 매트릭스 구조를 숙지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우선 양자택일적인 관점을 초월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제3의 선택지에 있다. 사람들이 양자택일의 늪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질 때 이 두 가지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매트릭스 사고가 이러한 지혜에 이르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통합적인 사고, 다른 말로 변증법적인 사고죠. 자,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1인 지휘 창업을 그냥 무작위로 4개로 나눈 게 아니에요. 누가 진행하느냐, 주체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대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입체적으로 대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아웃풋이 상당히 아름답고 체계적이죠. 이 매트리스 구조 자체가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중간 딱 건너뛰고요. 매트릭스 만들기 8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이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책의 성격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기업 컨설턴트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자, 그거를 다 가지를 쳐내고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부분만 지금 이 강의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1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뭔가 곤란한 지점이 있어야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겠죠? 예를 들면 1인 지식 창업의 선택지가 매우 좁다. 저는 이걸 문제로 인식한 거예요. 보세요. 맨날 뭐 1인 창업이라고 해봤자 일반적인 강사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맨날 뭐 강의하고 책 쓰고 코칭하고 또 뭐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죠? 너무 선택지 좁아. 이게 문제야.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된 최종 상태를 그려봅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에게 딱 맞는, 즉 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나의 발전 단계라든지 이런 것에 딱 맞는 1인 지식 창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최종 목표로 삼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랑 관련된 목록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1인 지식 창업과 관련된 목록을 나열해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강의라든지 코칭, 뭐 컨설팅, 뭐 글쓰기, 책쓰기, 뭐 학습지, UCC, 팟캐스트, 뭐 자격증 과정 등등등 되게 많이 있겠죠. 자,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이거 범주화해서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들을 묶어보니까 일반적인 강의는 내가 내 콘텐츠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 자, 카테고리를 묶고요. 학원 강의라든지 뭐 북튜브, 팟캐스트는 내가 남의 콘텐츠, 남의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걸로 묶는 거죠. 이 카테고리로. 다음,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든지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뭐 학습지, 뭐 선생님 사업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남이 내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범주를 한 거고요. 내가 학원 원장이야. 또는 뭐 클래스 땡땡땡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남이 남의 콘텐츠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제가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남이 남의 콘텐츠를 한다. 이렇게 범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범주를 매겼으면 이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나온 게 아니죠. 범주가 더 많이 나오는데 쭉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위 주체다. 누가 이 콘텐츠를 진행을 하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행위의 대상이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순위를 매겨요. 물론 3순위, 4순위, 5순위 있겠죠? 자, 그중에 1등과 2등만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소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걸 세로축, 즉 Y축에 주고 두 번째 중요한 걸 가로축, 즉 X축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세로축, 가로축에 배치하고 각각의 양쪽 극단에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겠죠? 내 콘텐츠, 남의 콘텐츠. 내가 한다, 남이 한다. 그 다음 7단계. 이 안에 비어있는 사분명에 이 사분면 있죠? 1사분면, 2사분면 있잖아요. 이 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콘텐츠 한다. 강의라는 이름 붙인 거죠. 강의. 내가 남의 콘텐츠 가지고 한다. 강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이 내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 제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남이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각 사분면에 이름을 붙인다. 자, 마지막 8단계예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과연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가? 그럼 보세요. 강의형이나 강독형이나 제휴형이나 플랫폼형이나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1인 지식창업계를 총망라할 수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다. 자, 축을 이루는 이 두 요소가 적절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체랑 객체, 대상으로 나누었죠. 이거 보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1인 창업의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관점과 통찰력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오케이 그러면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8단계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렵냐? 특히 요 4단계 범주화가 어려워요. 범주화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그리는 저만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고 저의 개인적인 팁입니다. 자, 백 작가의 5단계 공식이에요. 여러분 집중 잘 들어보세요. 자, 1단계입니다. 먼저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예를 들면 1인 지식 창업을 결정하는 이 성패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수강생도 있을 것이고 뭐 언제 하냐, 뭐 주중에 하냐, 주말에 하냐, 장소 어디서 하냐, 뭐 대관에서 하냐, 내 사무실에서 하냐, 뭐 방법,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요소 중에 하나를 추출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수강생 후 부분을 추출했습니다. 이 핵심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5W, 1H 즉 육하 원칙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요소가 가로 세로축의 테마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뭔가를 결정하는 건 육하 원칙 중에 하나로 택한다. 그러면은 1인 지식 창업이면 1인 지식 창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요소를 추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2단계예요. 우리가 수강생이라는 요소를 추출했죠. 중요한 핵심 요소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 남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말하듯이 이 우리가 고른 땡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라는 걸로 한번 분할을 하는 겁니다. 즉 수강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이때 서로 대립되게 이양 대립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 수강생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왕초보랑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제로 상태에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고 온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아는데 더 잘 알려고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이렇게 이 분할을 했어요. 자, 이 두 개가
이양 대립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안다, 모른다로 일단 나눴잖아요. 이 대상을 이번에는 다른 각도, 다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각도로 나누면 이 수강생은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아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다른 각도로 쪼개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가로로 세로고 세로로 쪼개듯이 한 번 쪼개고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이 지식과 실행으로 쪼갰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단계에서 했던 이양 대립상을 반대 측면을 차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 더 잘 알려고 온 사람, 이거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뭐예요? 대립이 되긴 하지만 지식적인 측면에서 모르고 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이양 대립상을 추상화하면 지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을 정할 때는 지식의 대립상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양 대립상이죠. 지식하면 어떤 측면에서 반대쪽에 나올까요? 흔히 알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립상으로 실행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은 안다, 모른다. 두 번째 기준은 안다, 실행한다. 이 기준을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책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세로축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을 가로축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분면에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위에 보세요. 옆에를 보실게요. 세로축.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알려고 온 사람, 실행하려고 온 사람. 자, 이것을 세로축으로 놨고요. 0인데 1을 만들려고 온 사람. 왕초보죠? 1인데 더 심화시켜서 100을 만들려고 온 사람. 이렇게 가로축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지식을 배우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일단 뭐가 뭔지 알려고 왔어. 자, 개론형 콘텐츠입니다. 자, 지식을 배우려고 왔는데 조금 알아. 근데 더 잘 알고 싶어서 왔어. 네, 심화형 콘텐츠가 되겠죠. 어, 알긴 아는데 행동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행동을 제로에서 1로 만들고 싶어. 일단 행동하고 싶어서 왔어. 네, 습관형 비즈니스가 되고요. 행동을 하긴 해. 이미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코칭, 컨설팅이 되겠죠. 이렇게 각 분면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매트리스적인 사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쭉 훑어보실게요. 이걸 추출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분할하고 다른 각도로 이분할하고 그다음에 세로 쭉 가로축에 넣은 다음에 사분면에 이름을 붙인다. 자, 이렇게 나온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즉 4개의 경우의 수와 다른 4개의 경우의 수 합치잖아요. 곱하면은요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어떤 유형을 어떤 단계로 가르치느냐. 자, 이 4가지를 서로 곱해버리면 어때요? 총 1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콘텐츠를 지식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경우의 수를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제가 개발한 1인 지식 창업의 16가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시고 제 생각의 뒷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말고 영감을 받아서 표를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영감을 믿지도 않아요. 이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콘텐츠는. 여러분 의외죠.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창의적으로 뭘 할 것 같잖아요. 지극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에 한 55가지 정도의 매트릭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다 할 시간은 없고 대표적인 한 10가지 정도 매트릭스 템플릿을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매트릭스 제조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십 유형 매트릭스예요. 흔히 멍부 똑부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거든요. 리더를 매트릭스 구조로 유형화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부지런한데 멍청한 리더. 이게 멍부형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그래가지고
최악이죠. 밑에 있는 사람 죽어납니다. 정말 삽질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 부지런한데 똑똑해요. 예, 똑부형이죠. 이 사람은 성과를 잘 내. 똑똑하니까.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요. 대신에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일이 많아집니다. 상당히 좀 피곤하죠. 자, 게으른데 멍청해요. 이 멍게형은요, 리더로서 자격 미달이지만 멍부보단 나요. 멍부. 부지런한 거 보면 부지런한 거보다는 차라리 멍청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피곤하진 않게. 예. 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똑똑한데 게을러요. 똑개형. 이 사람은 똑똑한데 게으르기 때문에 어, 무의미한 짓을 안 합니다. 꼭 필요한 일만 시키고요.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하죠.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흔히 최고의 리더로 뽑는 게 이 똑개형,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고요. 최악의 리더로 뽑는 게 이 멍부형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같이 일했던 수많은 상사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멍청하다, 똑똑하다. 이건 지능에 대한 카테고리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거는 태도에 대한 카테고리예요.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도 어때요? 이항 대립적이에요. 지능에 대한 거, 태도에 대한 거 뭔가 대립되죠. 그죠? 세로축과 가로축도 대립되고 가로축 내에서도 또 대립이 되고 또 대립되고 이런 식으로 네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네, 여러분의 익숙한 모델부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라고 해요. 중요한데 급해. 이거는 빨리 해치워야겠죠?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코딩을 공부한다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급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겠죠. 남에게 위임하거나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좀 연기를 한다. 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쇼츠를 멍하니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매트리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이항 대립상 중에서 동시와 통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동시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서 속성이 다른 걸 말해요. 통시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세스, 시간의 흐름을 계산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하다, 급하지 않다는 뭐예요? 뭔가 통시적이죠. 뭔가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성립하죠. 이것은 좀 공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시급성, 세로축은 중요성으로 카테고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시급성, 중요성 이것도 뭔가 이항 대립적이죠. 그리고 안에 다시 한번 대립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유명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자, 뭐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흔히 말하는 BCG 매트릭스예요. 어떤 시장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거냐 말 거냐 궁리할 때 흔히 이런 매트릭스를 쓰죠. 자, 시장 성장률도 높아. 뭐 요새 뭐 챗GPT 이런 것처럼 시장이 막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품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 많이 뭐 70%, 80%, 9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 상품이에요. 떼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자, 시장은 확장되고 있는데 아직 시장 점유율은 낮아. 그럼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 성장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장이 포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휴대폰 시장 정도 해볼까요? 막 발전하다가 이제는 성장 속도가 좀 완만해진 거죠. 뭐 갤럭시 뭐 21, 22, 23 뭐 큰 성능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성장은 둔화되었는데 시장 점유율은 높아요. 그러면 졌어. 이거는 이제 캐시카우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만든 돈 아니지만 따박따박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시장 성장률은 낮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 이거는 개요, 개. 이거는 그냥 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BCG 매트리스인데 이것도 통시 공시 구조로 이항 대립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률은 뭐예요? 시간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통시적이고 시장 점유율은 어때요?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죠. 동시간대에서 얘는 뭐 80%,
얘는 20%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 구조를 잘 논리적으로 짜려면은 이 이항 대립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만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끝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적용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거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표만 빼고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제 해설을 주석처럼 붙이고 있는 겁니다. 통시, 공시 이런 개념도 안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심리학에서 유명한 조하리의 창이에요. 나의 자아가 세상에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자, 타인이 알고 나도 알아. 내가 나 영어 잘하는 거 아닌데 타인도 나 영어 잘한다고 알고 있어. 자타공인이죠. 자, 이것이 개방된 영역이고요. 타인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지각 못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막 뒷담화 하는 거예요. 쟤는 여자들 있을 때만 돈 쓰고 남자애들이랑 있을 때 돈 하나도 안 쓴다? 근데 나한테는 안 말해줘. 이거는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아는 영역이죠. 이런 게 지각 못하는 영역입니다. 자, 타인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자, 이거는 숨겨진 영역이에요. 어릴 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기억.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다 내가 밝은 줄 아는데 이런 상처가 있어. 타인은 몰라. 이런 거는 숨겨진 영역.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죠. 미지의 영역. 자, 이 조화의 창도 이런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항 대리산 볼게요. 나는 안다 모른다. 자, 나와 타인은 안다 모른다. 타인. 나와 남이라는 이항 대립상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쪼갤 때 어때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로 이항 대립상을 형성하고 있죠. 네,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싹 일목요연하게 이항 대립상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 유명한 MBTI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MBTI. 자, 우선 이 내향과 외향은요. 이 내향적인 성향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 사람이에요. 방구석 뒹굴뒹굴하고 침대에서 막 있어야지 에너지가 차는 사람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충전된 사람입니다. 직관적이죠? 내향적, 외향적. 자, 그 다음에 감각형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감격형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는 거죠. 직관형은 이 사건 또는 대상의 미래 가능성을 보는 게 직관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내향이면서 감각형이다. IS.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미래에 대해서 공상을 해. IN형. 여럿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ES형. 여럿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미래를 자꾸 내다봐. EN형. 이렇게 사분할이 되는 거죠. 매트릭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 두 번째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자, 사고형은 뭐냐면 어떤 이성적으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유형이에요. 자, 감정형은 개인의 가치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기분파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감정형입니다. 판단형은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인식형은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판단해 TJ형. 원칙에 따라서 자유분방하게 판단해 TP형. 기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해 FJ형. 기분에 따라서 자유분방하게 판단해 FP형인 거죠. 자, 제가 아까 1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것도 두 개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16가지의 MBTI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엠프제 유형입니다. 엠프제.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외향형이면서 전 이제 독서 모험을 해야 되는 팔자를 타고난 거죠. 여럿이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현실보다는 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EN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 FJ 좀 기분파적인 면이 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감정형이면서 판단은 계획적으로 하더라. FJ형. 그래서 어떤 직종이 맞냐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 뭐 사회혁명가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제가 좀만 나쁜 길로 빠지면 이제 교주가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MBTI도 잘 보시면
아니냐, 바뀌냐. 자, 이런 이항 대립상을 구성하고 있죠. 또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러한 이항 대립상도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했죠? 이 매트리스 구조의 핵심은 이 이항 대립상을 어떻게 잘 짝지어서 전체를 누락되지 않게 잘 커버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유형 검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게 되냐.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실험으로 학습한다. 응용형. 구체적인 경험으로 성찰적으로 관찰해서 학습한다. 뭐 발산형. 추상적 개념함. 원리부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하는 거야. 수렴형. 뭔가 원리를 배우고 이제 입증하는 거죠. 추상적 개념인데 자꾸 생각을 통해서 곱씹어. 융합형. 이렇게 또 사분할이 되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항 대립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실제적으로 하느냐, 주로 생각을 하느냐. 자, 구체, 추상, 실제, 생각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구성을 잘 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하다 보면. 자, 4가지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한테는 no, 타인한테는 okay.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타인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타인한테 유화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인 거죠. 이거는 삶의 자세가. 자, 자기한테는 no. 그러니까 자기 욕구보다도 자기는 노인데 타인도 노. 남의 기분도 신경 쓰지 않아. 이거는 아예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부정적,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거예요. 자, 나한테 오케이,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한테도 오케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해요.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합리적인 교섭을 통해서 건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성인이에요. 내 이익은 오케이, 다른 사람은 너 알바 아니야. 이건 뭐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약간 좀 소시오패스 같죠. 이렇게 4개의 삶의 자세도 매트릭스 구조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나냐, 남이냐. 이 대표적인 이항 대립상이에요. 나냐, 남이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렇게 대립상을 이루고 있죠.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충돌 유형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강한데 협력을 안 해. 그럼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되겠죠? 경쟁형. 자기 주장 강하고 협력도 잘해. 협동형. 자기 주장은 약해요. 줏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협력도 못해. 그러면은 문제를 회피합니다. 회피형. 자기 주장 약해. 근데 협력은 잘해. 그럼 잘 맞춰주겠죠, 비위를. 수능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뭔가 나냐, 남이냐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낮은가, 높은가, 약한가, 강한가 이러한 이항 대립상으로도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사회성 유형이에요. 반응 통제, 반응 표현은 뭐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은 표현이고요. 감정을 억누르면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형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 약간 우회적으로 뭐 이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질문형이고요. 이렇게 하라니까 단정하는 것을 단언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성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화법을 통해 구사한다. 그럼 분석형이고요. 감정을 통제하면서 단언해. 그러면 그 집단을 이끌 수가 있겠죠? 뭔가 리더십에 강할 겁니다. 주도형.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질문형 화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좋겠죠. 뭔가 부닥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호형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뭔가 단언형이에요. 그러면은 표출형, 자신의 주장을 감정과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형태인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반응을 표현하느냐, 통제하느냐 이런 외부, 내부 이항 대립상이 있고요. 우회적으로 하느냐, 직접적으로 하느냐 이 간접과 직접이라는 이항 대립상으로 이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쪼갤 때 이 2개의 통합적인 카테고리 이름을 부적으로 해야 돼요. 질문형, 단언형. 이건 뭐죠? 소통 유형이라고 통합할 수 있겠죠. 반응 통제, 반응 표현을 못 가요. 그것은 반응의 뭐 표현 유무라든지 표출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제가 한번 막 해봤어요.
채팅방 유튜브 콘텐츠 4개로 한번 분할해 봤습니다. 자, 일단 나 남 카테고리로 대중이 좋아하는 책, 남이 좋아하는 책이냐, 내가 좋아하는 책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워봤고요. 본과 관련된 거냐, 동과 관련이 없는 거냐, 이 책을 왜 읽느냐, 동기부여 측면에서 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거 나눠봤습니다. 자, 대중들이 좋아하고 뭔가 돈 되는 거와 관련이 있어. 그럼 자기개발, 뭐 마케팅 이런 쪽이겠죠. 대중들이 좋아하는데 돈과는 관련이 없어. 뭐 인문고전, 뭐 인문학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서 돈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뭐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거 꼽을 수 있겠고요. 저는 그 피터 드러커의 저서를 한번 전공을 다 읽고 싶어요. 살짝 요 위에 있는 거 살짝 좀 얄팍한 느낌이 좀 들고요. 아예 좀 학문적인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면서 뭐 돈과 관련 없는 책, 뭐 심리학이라든지 정신에 대한 이런 책들이 해당되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 나와 남이라는 이양 대립상, 물질과 정신, 주로 이제 돈과 관련 없는 쪽은 좀 정신 쪽이잖아요.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양 대립상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보기에는 되게 단순했는데, 그죠? 할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서 그놈의 이양 대립상을 어떻게 정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것과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비스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양 대립상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보면은 상보 이양 대립상.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존재하면은 B가 존재할 수 없고 B가 존재하면 A가 존재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보완적인, 그러니까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대립상입니다. 섞일 수 섞일 수가 없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 공시와 통시, 주체와 객체, 있음과 없음. 자, 뭐 다 어때요? 뭐 아니면 도죠. 이런 것이 상호 보완적, 배타적 이양 대립상이고요. 되게 요 최상위 카테고리 형성할 때 이런 상보 이양 대립상을 많이 씁니다.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걸 많이 써요. 제가 해보니까. 다음은 등급 이양 대립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등급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강함과 약함. 그러면은 중간쯤에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강한 거, 조금 약한 거 있겠죠. 중간 단계가 요 그라데이션처럼 있는 것을 등급 이양 대립상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여러분 중간 단계 있겠죠? 알쏭달쏭 있잖아요. 알쏭달쏭. 조금 아는데 자세히 몰라. 이런 거 존재하죠. 기초와 심화. 이 사이에도 기초와 심화 사이에 무수한 중간 단계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등급 이양 대립상. 자, 다음 방향 이양 대립상이에요. 위아래, 위아래, 내부, 외부, 나와 남, 이전과 이후, 앞과 뒤, 구체와 추상 이런 어떤 방향성에 해당되는 것이 이양 대립상이고요. 원래 이런 용어가 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국어학에서 반의어의 종류에서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반의어의 종류에 이양 대립상을 대응시키면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끌고 온 겁니다.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를 얻은 거죠. 자, 한번 요 이양 대립상의 종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 지식창업의 16가지 종류를 분석해 볼게요. 내가 남이. 자, 나와 남이라는 카테고리죠. 이양 대립상. 내 콘텐츠, 남의 콘텐츠. 자, 이 콘텐츠와 내가 남이. 자,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은 세로축의 주체, 가로축의 객체 이렇게 큼직하게 이양 대립이 되어 있고 또 이걸 세분화할 때는 소분류를 할 때는 나와 남, 나와 남 이렇게 다시 한번 이양 대립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매트리스 볼게요. 자, W 볼게요. W 0에서 1, 1에서 100 이거는 뭐예요? 뭔가 단계가 있고 뭔가 시간의 흐름이 있죠. 뭔가 통시죠. 지식이냐
행동이냐, 뭔가 좀 공시적. 이렇게 상태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소분류할 때는 기초냐, 심하냐, 생각만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16가지의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을 꿰뚫는 단순화의 힘 2 곱하기 2 매트릭스라는 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35분 정도 됐네요. 해드렸고요. 무지무지하게 두껍고 난해한 벽돌 책인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플하고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강의 받으실 분들 계시면 제가 아마 이게 오늘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갈 건데, 그리고 여러분 단톡방과 이런 데 공지를 드리겠죠? 그러면은 댓글 다시고 채널톡에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업로드로 작성했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강의한 URL을 드릴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안 드리고 이걸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수정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업로드 URL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프라인 독서 모임, 일명 오프 채팅방이에요. 그냥 빨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1일부터 그냥 질러버릴 거고요. 오후 3시부터 6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뭐 생각 퀴즈라든지 토론, 발표, 비주얼 카피라이팅 풀코스고, 이거는 막 뭔가를 막 달성하려고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맞아,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고 다른 관점도 얻어가고 이런 즐거움의 요소가 큰 독서 모임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든 지혜를 다 짜볼게요. 요 안내 공지는 내일 목요일 한 오후 4시쯤에 나갈 거고, 그때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 채팅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